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34살 오빠이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아버님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배우기 시작한 지 7년밖에 안 되었지만 아버님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더 늙기 전에 어머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으다며 올해 초에 남편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이제 자기는 회장이 되었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회사 관련해서 물어보시고 보고도 받으시는 거 보면 진짜 회장님 같으십니다. 결혼한 후에 작년까지는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및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로서는 가족끼리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아파트를 하나 사주시며 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며 점고 신혼일 때 둘이 살아야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생긴다며 이제는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주신 아파트가 70평이 넘습니다. 부모님 집 방 한 칸에서 살던 저희에게 70평 아파트는 궁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른 거실과 몇 개의 방을 꾸몄지만 남은 방들은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아이들 방으로 만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대리운전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술도 많이 안 취한 것 같아서 직접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및 벌금 등을 내느라 살고 있던 원룸 전세보증금 빼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도 제1금융권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지낼 곳이 없다며 저희 집에서 직장 구할 때까지만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방이 있기에 가능은 하지만 저 혼자 결정을 내릴 순 없기에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힘들 때 서로 돕고 지내는 거라며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바로 친구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궁궐 같다며 놀래하는 친구에게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같이 출근하고 남편은 퇴근을 하면 가게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가게 마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기에 심심했었는지 친구가 오후쯤 돼서 가게로 나와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력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다며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게로 나오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하다 보니 제법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전에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살 것들이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남편도 비밀번호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기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이 아무래도 폰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아서 분실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서 사용했는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저것 살펴보니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메신저와 통화 목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첩을 확인해보니 둘이서 호텔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아하니
남편은 출장 간다고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녀는 자기 본가에 다녀온다고 안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집에 없어서 허전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둘이서 붙어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 둘이 관계를 가지는 영상 또는 그 현장을 목격해야 증거로서도 이혼 소송에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제 가게에 둘 다 안 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알바를 두고 운영할 것이고 그 시간에 저는 필라테스 운동을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실시간을 볼 수도 있었고 녹화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보는데 처음 몇 주간은 의심을 하는 것인지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에 나오는 제 운동복들, 저녁 시간에 실제로 일하는 알바생, 집에 오자마자 운동해서 힘들다며 일찍 잠까지 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둘이서 제가 알면 안 되는 은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간간히 스킨십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와 같이 자는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파에서도, 식탁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정말 발정한 짐승들 같아 보였습니다. 아주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서로 물고 빨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장 및 별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만 바라보고 시집을 와서 남들은 하기 싫다고 하는 시집살이는 결혼하자마자부터 4년을 넘게 하였고 어쩌다 시댁 식구들과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람이 날 정도의 남자였다는 사실에, 그것도 상대가 제 친구랑 났다는 사실에 저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주말에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족 식사하자고 제가 남편 몰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친구와 남편은 갑자기 저와 함께 온 부모님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나간다는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준비해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흔쾌히 시부모님들도 괜찮다며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 때 TV로 CCTV 영상들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때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녀는 당황해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더군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 그 방문을 못 열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열쇠로 방문을 열어서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새 며느리 겸 새 마누라이니 서로 인사들 나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혼을 하고 이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면서 위자료 관련해서도 보낼 테니 넉넉히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지만 용서는 못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캐리어를 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다 보니 짐이 적었고 큰 집에 와서는 너무 허전할 정도로 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집을 나오고 보니 짐이 적은 게 참 좋더군요. 지금은 가게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게로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지만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 정리했다며 용서 및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또 바람은 안 피운다는 보장도 없고 영상 속의 그 짐승들의 행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저를 비난하는 대화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조언을 듣고 싶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형과 동업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반반씩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안정적인 매출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고생과 노하우를 터득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형의 제안으로 그동안에 모아놨던 쇼핑몰 수익금으로 카페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형과 창업을 시작한 이후로 2년간은 둘 다 월급을 가져가지 않아 제법 많은 수익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아침에 쇼핑몰 사무실로 출근해서 주문 확인 및 배송 준비를 한 후에 오후 2시쯤 카페로 가서 마감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형은 아침에 쇼핑몰 사무실로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다 끝나면 대략 오후 6시쯤 돼서 카페로 와서 같이 일을 하고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을 하고 형은 쇼핑몰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고 끝나는 대로 카페로 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형과 동업을 한 지 4년이 좀 넘어가자 월 1,000만 원씩 월급을 가져가도 회사의 자본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사업을 하려고 검토도 하였으나 지금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데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직원과 알바를 더 고용해서 저희가 부재 시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형이 연애 및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형수님이 저도 잘 알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처음에 둘이서 사귄다고 했을 때 너무 안 어울려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잘 만나다가 결국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운영이 되었고 수익이 많이 나면 인센티브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고 형수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 실장님한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카페 2호점을 내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다닐 때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형수가 가끔가다 카페에 들려서 아무 이유 없이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만든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형과 저가 반반의 투자금을 모아서 만든 사업체이기에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월급과 인센티브 외에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수가 와서 사장 와이프라는 명목으로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니까 실장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누적이 되고 커져가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충 금액을 들었는데 적지 않는 돈이었지만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기에 실장님한테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수습해 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수한테 전화를 걸었고 돈을 왜 가져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장 와이프인데 직원인 저에게 일일이 사유를 말하고 돈을 가져야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수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반반씩 투자해서 만든 사업체인 것을 알면서 뻔뻔하게 자기가 사장 사모님이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형수한테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면서 형이랑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수는 당황해하면서 안 그래도 바쁜 사람한테 번거롭게 뭐 하려 연락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며 조만간에 가져간 돈을 모두 변상해 놓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상은커녕 돈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실장님 모아둔 CCTV와 핸드폰 촬영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형수한테 보여주며 빨리 변상을 하고 다시는 회사 돈을 임의로 꺼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다 갚을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도대체 왜 돈을 가져가냐고 물었습니다. 형이나 제가 월급을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인센티브도 받고 게다가 형수 월급까지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알아서 처리한다길래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고 충분히 많이 기다려주고 기회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형이랑 이야기해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카페에서 따라 나와 무릎을 꿇고 제발 형한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사정사정하였지만 무시를 하고 제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가 운전석에 타면서 어디 가냐며 운전해 줄 테니 가면서 자기 이야기 좀 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억지에 결국 형수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 몰래 조금씩 도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였지만 나름 즐거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도 생기기도 했지만 몇십 몇백 몇천이라는 돈에 우스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큰 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돈은 잃었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게임할 돈이 필요해서 가게에 돈에 손을 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딸 수 있다며 한 번만 목돈으로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운전을 과격하게 몰면서 거의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된 거절에 점점 더 운전을 거칠게 하기 시작했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형수로서 친구로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보답을 하겠다며 목적지 근처까지 왔는데도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에 있는 무인텔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나가자고 하였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일단 따라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나가자고 하였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를 거의 밀다시피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3-3-5 모여서 도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빌려주기로 한 돈을 벽에 적혀있는 계좌로 보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안카드가 없어서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당장 이체 가능한 금액은 몇백만 원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그거라도 달라고 하길래 주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몇 시간을 치더니 결국 다 잃고 저한테 왔습니다. 좀 땄냐고 물었더니 자본금이 적어서 잃었다며 내일 다시 오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쉽게 다 잃는데 그만하라고 하였더니 자본금만 많으면 딸 수 있다면서 빌려준다고 해놓고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하였더니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머리도 아픈데 다른 방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갔더니 씻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씻어도 된다고 나는 안 자고 TV 볼 거라고 하였더니 그런 눈치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다 벗은 채로 저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도 침대에서도 갑작스럽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자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면서 형한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였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형한테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미 카페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형이 카페 장부 확인해보면 금세 문제 여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장님은 저한테 이미 다 말을 했다고 할 텐데 참 답답합니다. 분명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돈을 전부 제 사비로 채워놓는다고 해도 형수가 도박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이 저와 형수 사이 있었던 일을 알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 분명 큰 싸움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